73세 할아버지가 우통을 벗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길거리 팔씨름 챔피언이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허약했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49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73세에 보디빌딩 챔피언이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평생 허약체질로 고생하던 한 부부가 49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73세에 보디빌딩 챔피언이 된 이야기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실전 운동법과 영양관리 비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현재 78세 아내 영희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면 아무도 제가 어린 시절 얼마나 허약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주시는 밥상에는 보리밥 한 공기와 김치, 된장국이 전부였어요.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였죠. 그래서 저는 또래보다 훨씬 작고 말랐습니다. 키는 150cm도 안 됐고 체중은 40kg 정도였어요. 철수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네. 동네 아이들이 놀릴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철봉은 한 개도 못했고 달리기도 꼴찌였거든요. 아내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는 정말 연약해 보여. 영희의 어머니가 걱정하실 정도로 말랐어요. 키 145cm에 체중 35kg. 정말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그랬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20대에 결혼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 먹일 것부터 챙겨야 해. 아이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했고 영희는 집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가 먹을 것은 항상 부족했어요. 아빠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많이 먹어.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30대, 40대 계속 이런 생활이 이어졌어요. 건강관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하루하루 살기가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영희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지. 그때서야 저희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다닐 돈은 없었어요. 1995년 제가 4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여보, 우리 운동 시작해보자. 운동이라니. 헬스장은 너무 비싸잖아. 공원에서 하면 되지. 돈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저희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집 근처 공원에 갔어요. 와, 여기 운동기구가 많네. 공원에는 철봉, 평행봉, 그리고 간단한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 철봉부터 해보자. 하지만 한 개도 못했습니다. 헉헉, 정말 힘들다. 매달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자.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굽혀펴기 한 개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자. 공원 운동에 익숙해진 후 저희는 더 도전적인 운동을 찾았습니다. 여보, 산에 가보자. 산에서 뭘 해? 돌도 들고 나무도 매달리고 자연이 만든 헬스장이야. 주말마다 북한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저희만의 운동법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돌 들어 올리기였어요.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아서 허리를 굽혀 들어 올리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5kg도 힘들었지만 점점 무거운 돌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허리와 다리를 함께 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었어요. 튼튼한 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철봉 운동을 했습니다. 자연산 철봉이네. 처음에는 10초도 못 버텼지만 6개월 후에는 1분도 매달릴 수 있었어요. 가파른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훈련도 했습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이야. 심폐지구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1년이 지나자 저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팔과 가슴 운동을 했어요. 공원에 있는 철봉에 매달려서 몸을 끌어올리는 운동을 3번씩 반복했죠. 처음에는 한 개도 못했지만 조금씩 늘려가며 제 능력에 맞게 했어요. 평행봉에서는 팔로 몸을 지탱하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3번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엎드려서 팔을 굽혔다 펴는 팔굽혀펴기를 3번 더 했습니다. 화요일은 다리 운동의 날이었어요. 서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0번씩 3번 했죠. 그리고 한 발씩 앞으로 크게 내디디며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20번씩 3번 반복했어요. 마지막에는 아파트 계단을 20분 동안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수요일은 쉬는 날로 정했어요.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가벼운 산책은 빼먹지 않았어요. 목요일에는 온몸을 다 쓰는 운동을 했습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점프하는 동작을 10번씩 3번, 엎드려서 무릎을 번갈아 가슴으로 당기는 동작을 30초씩 3번, 그리고 엎드린 채로 팔과 발가락만으로 몸을 지탱하며 버티는 동작을 30초씩 3번 했어요. 금요일은 숨이 차도록 하는 운동날이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1시간 동안 걸었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30분 정도 했죠. 토요일에는 산에 가서 자유롭게 운동했어요. 돌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튼튼한 나무 가지에 매달리기도 하면서 자연이 주는 운동기구를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일요일은 완전한 휴식의 날로 정해서 몸과 마음을 모두 쉬게 했어요. 규칙적으로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네. 3개월 만에 몸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영양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비싼 보충제는 살 수 없었어요. 일반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먼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했어요. 콩과 두부는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매일 두부 한 모를 먹으면 단백질을 20g 정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콩나물이나 된장국으로도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했고 검은 콩을 삶아서 간식으로도 자주 먹었어요. 계란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하루에 2개씩 먹으면서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했죠. 삶은 계란으로 먹기도 하고 계란찜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즐겼어요. 우유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하루에 2잔씩 마시면서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했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안에 마시면 근육 회복에 정말 좋더라고요. 감자도 생각보다 좋은 친구였어요. 삶은 감자 2개 정도 먹으면
탄수화물과 함께 소량의 단백질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운동 전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닭가슴살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먹었어요. 가격이 저렴할 때 구입해서 삶아 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먹었죠. 영희가 만든 특별한 스무디가 있었는데 우유 한 컵에 삶은 계란 하나, 바나나 한 개, 그리고 꿀 한 스푼을 넣고 갈아서 만든 거예요. 운동 후에 마시면 정말 맛있고 영양도 좋았어요. 시중에 파는 비싼 단백질 음료와 영양가가 비슷하면서도 훨씬 자연스럽고 맛있었거든요. 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1세, 영희는 48세였어요. 거울 좀 봐봐.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제 체중은 55kg에서 68kg로 늘었는데 이건 근육이 늘어난 거였어요. 가슴둘레도 85cm에서 95cm로 늘어났고 팔뚝둘레는 28cm에서 33cm로 커졌죠. 무엇보다 평생 괴롭혔던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게 가장 기뻤어요. 영희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체중이 45kg에서 52kg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건강한 근육량 증가였어요. 어깨가 넓어지고 자세가 곧아졌으며 무릎 관절염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더 윤기가 나고 건강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 정말 그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건강 지표도 개선이, 혈압 정상 범위, 혈당 정상 범위, 콜레스테롤 개선, 골밀도 또래보다 높음. 운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여보,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구경해보니 젊은 남자가 팔씨름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저를 이기면 10만 원 드립니다. 이름은 박강철, 25세의 팔씨름 챔피언이었어요. 키 180cm, 근육질 몸매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몇 명 도전했지만 푸아하, 너무 약하네. 모두 쉽게 털려나갔어요. 할아버지들은 구경만 하세요. 강철이가 주변 어르신들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제가 한번 해보죠. 네. 할아버지가요? 네. 안 되나요? 강철이는 한참 웃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기면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 평생 이용권 드릴게요. 완전히 저를 우습게 보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못 이기면 창피만 당하실 텐데 주변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해보죠. 팔씨름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지 마세요. 강철이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팔이 좀 가늘어 보이는데 제가 입고 있던 긴팔 셔츠 때문에 근육이 잘 안 보였거든요. 더우니까 우통 좀 벗어도 될까요? 하하, 물론이죠. 셔츠를 벗는 순간 헉,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상체가 드러났거든요. 헬스장에서 만든 인위적인 근육이 아니라 10년간 자연에서 단련한 진짜 근육이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핏줄이 울끈불끈했어요. 저게 60세 몸이야? 완전 기계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철이의 표정도 변했어요. 어떻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저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손을 맞잡는 순간 강철이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10년간 돌을 들고 나무에 매달리며 단련한 악력이었습니다. 제 손이 돌덩이처럼 단단했거든요. 시작. 심판이 신호를 주는 순간. 쾅. 3초도 안 돼요. 강철이의 손이 테이블에 박혔습니다. 어떻게? 강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와!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완전 괴물이네. 어떻게 저런 힘이.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강철이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젊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하신 헬스장 이용권. 그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강철이가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강철이의 계속된 요청으로 헬스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와, 이런 곳이구나. 생전 처음 보는 헬스장이었어요. 각종 기구들과 무거운 덤벨들. 할아버지, 제가 개인 트레이닝 해드릴게요. 강철이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헬스장에 처음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가슴을 밀어내는 운동기구로는 80kg를 3번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어깨에 막대를 메고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으로는 100kg를 3번, 바닥에서 무거운 막대를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는 120kg를 3번이나 성공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강철이가 충격받았어요. 할아버지, 이 정도면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훨씬 강해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강철이가 제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주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가슴과 팔 뒤쪽 운동을 했어요. 누워서 무거운 막대를 가슴에서 밀어 올리는 운동을 70kg로 8번씩 4번 반복했고,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같은 운동을 50kg로 10번씩 3번 했어요. 평행봉에서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12번씩 3번, 팔 뒤쪽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30kg로 12번씩 3번 했습니다. 화요일은 등과 팔 앞쪽 운동이었어요. 철봉에 매달려 몸을 끌어올리는 운동을 8번씩 4번,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막대를 당기는 운동을 80kg로 10번씩 3번 했어요. 팔 앞쪽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20kg, 무게로 12번씩 3번, 손목을 돌려서 하는 팔 운동은 15kg로 12번씩 3번 했습니다. 수요일은 다리 운동으로 스쿼트 80kg 10회 4세트, 레그 프레스 150kg 12회 3세트, 레그 컬 40kg 12회 3세트, 카프레이즈 체중 20회 3세트. 목요일은 어깨 운동으로 밀리터리 프레스 40kg 10회 4세트, 사이드 레터럴 12kg 12회 3세트,
리어 델트 10kg 15회 3세트. 금요일은 전신 순환 운동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전신 운동 마이너스 30분 유산소를 하였습니다. 영희도 함께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정말 대단해요. 강철이가 영희의 운동 능력에 놀랐습니다. 여성 시니어에게는 이런 운동이 좋아요.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운동이 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팔로 밀어내는 운동기구로는 20kg를 12번씩 3번 앉아서, 위에서 줄을 당겨내리는 운동은 30kg로 12번씩 3번 앉아서, 어깨 위로 밀어 올리는 운동은 15kg로 12번씩 3번 했어요. 다리 운동으로는 기계에 등을 대고 발로 밀어내는 운동을 80kg로 15번씩 3번 앉아서 다리 뒤쪽을 구부리는 운동을 25kg로 15번씩 3번 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는 운동을 40kg로 15번씩 3번 했습니다. 허리와 배 근육을 키우는 운동으로는 엎드려서 팔과 발가락으로 몸을 지탱하며 버티기를 1분씩 3번 앉아서 몸을 좌우로 비트는 동작을 20번씩 3번 누워서 무릎과 팔꿈치를 번갈아 대는 운동을 좌우 각각 10번씩 3번 했어요. 골밀도 강화에 정말 좋을 거예요. 실제로 영희의 골밀도는 6개월 만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영양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시니어는 단백질이 더 중요해요. 강철이가 알려준 영양 정보였어요. 강철이가 알려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근육을 만드는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몸무게 1kg당 하루에 1.2g에서 1.6g 정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68kg라면 하루에 80g에서 100g 정도의 근육 만드는 음식이 필요한 거죠. 영희는 52kg니까 60g에서 80g 정도였어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했어요. 아침에 운동하기 전에는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1컵으로 20g 정도를 먹었어요. 운동 후 30분 안에는 영희가 만든 특별 음료로 25g 정도를 보충했죠. 점심에는 두부찌개와 현미밥으로 20g, 간식으로는 진한 요구르트와 견과류로 15g 정도 먹었어요.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과 채소로 30g, 잠들기 전에는 부드러운 치즈로 15g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125g 정도가 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중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 있어요.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들기름이나 아마씨 기름도 좋아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를 위해서는 하루에 20분씩 햇볕을 쬐시고 계란 노른자나 버섯도 드세요. 뼈와 이를 만드는 영양소는 우유, 치즈, 멸치에 많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몸이 늙지 않게 도와주는 성분들은 블루베리나 시금치, 녹차,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어요. 헬스장을 다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제 근육량이 같은 또래의 상위 5%에 해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밀도는 30대 수준이었고 심폐지구력도 40대 수준이라고 했어요. 혈압은 정상인 120에 80을 유지했고 콜레스테롤은 180으로 많이 개선되었죠. 체지방률은 12%로 운동선수 수준이었어요. 영희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또래 상위 3%였고 골밀도는 4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관절 가동성도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과 당화혈색소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체지방률은 18%로 매우 건강한 수준이었죠. 선생님, 이게 정말 61세, 58세 부부 맞나요?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근육량이 30대와 같고 혈관 나이도 40대 수준이네요. 운동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는 20년은 젊어 보였어요. 외모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짐고 어깨가 넓어졌고 피부에 탄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늘어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40대 부부로 착각해요. 정말 그랬어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철이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디빌딩 대회 나가보시는 거 어때요? 보디빌딩 대회라고? 네, 시니어 부문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몸이면 충분히 우승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대회를? 하지만 영희가 말했어요. 여보, 한번 해보자.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해보자. 결국 대회 출전을 결정했습니다. 강철이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짜주었어요. 컨테스트 준비 프로그램. 1단계 1에 2개월 근육량 증가, 흉량 증가에 집중, 단백질 섭취량 증가, 충분한 휴식. 2단계 3에 4개월 근육 선명도, 반복 횟수 증가, 슈퍼셋 운동 도입, 유산소 운동 추가. 3단계 5에 6개월 컨디션 조절, 체지방 감소에 집중, 포징 연습, 멘탈 컨디션 관리. 대회 준비를 위해 식단도 더욱 정교하게 관리했습니다. 근육량 늘리는 시기에는 기초대사량보다 500칼로리 정도 더 먹었어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2g씩, 탄수화물은 충분히, 지방도 적당량 유지했죠. 제가 근육량을 늘릴 때 하루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현미밥 한 공기에 계란 3개를 먹었는데 노른자는 하나만 먹고 흰자는 3개 다 먹었어요. 여기에 시금치 나물과 김치, 우유 한 컵을 마셔서 든든하게 시작했죠. 오전 간식으로는 바나나 1개와 아몬드 10개 정도 먹었고, 점심에는 현미밥 한 공기에 닭가슴살 150g, 브로콜리 볶음, 된장국, 김치로 든든하게 먹었어요. 운동 후에는 영희가 만든 단백질 스무디를 마셨고, 저녁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연어구이 120g, 채소 샐러드, 아보카도 반 개를 먹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그릭 요거트 한 컵으로 마무리했어요. 나중에 체지방을 빼는 시기에는 기초대사량보다 300칼로리 적게 먹으면서도 단백질은 체중 1kg당 2.2g으로 오히려 늘렸어요. 근육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탄수화물은 운동 전후에만 먹고 지방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식단 관리가 운동만큼 중요하네요. 보디빌딩은 단순히 근육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포징이 정말 중요해요. 강철이가 포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디빌딩에서는 단순히 근육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몸을 멋있게 보여주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꼭 익혀야 하는 자세가 7가지 있었어요. 앞에서 팔 근육을 보여주는 자세, 앞에서 등 근육을 펼쳐 보이는 자세, 옆에서 가슴을 보여주는 자세, 뒤에서 팔 근육을 보여주는 자세, 뒤에서 등 근육을 펼치는 자세, 옆에서 팔 뒤쪽을 보여주는 자세, 그리고 배 근육을 보여주는 자세였어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4가지 자세를 익히면 됐어요. 앞 자세, 옆 자세, 뒤 자세, 그리고 배 근육을 보여주는 자세였죠. 거울 앞에서 매일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멘탈 트레이닝도 중요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명상을 통한 마음 안정, 긍정적 자기 암시, 무대 경험 시뮬레이션.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매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 2주 전 최종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강철이가 감탄했어요. 최종 점검을 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 몸무게는 72kg였는데 몸의 기름기가 8%밖에 안 됐어요. 가슴 둘레는 108cm, 허리 둘레는 78cm, 팔 둘레는 38cm였죠. 누워서 무거운 막대를 밀어 올리는 운동은 100kg,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은 140kg, 바닥에서 무거운 막대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160kg까지 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몸무게가 55kg의 몸에 지방이 15%였어요. 가슴 둘레는 88cm, 허리 둘레는 60cm, 팔 둘레는 28cm였죠. 누워서 무거운 막대를 밀어 올리는 운동은 50kg,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은 80kg, 바닥에서 무거운 막대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90kg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니어 부문에서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요. 마지막 2주 전략. 운동량 50% 감소, 피로 회복, 수분 조절 마지막 3일, 탄수화물 조절, 근육 볼륨 증가, 충분한 휴식, 멘탈 컨디션 관리. 드디어 대회구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2006년 10월 15일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1회 시니어 보디빌딩 챔피언십. 전국에서 50세 이상 선수들이 모였어요. 남자 시니어 부문 15명 출전, 여자 시니어 부문 8명 출전. 할아버지, 할머니, 화이팅! 강철이와 가족들이 응원하러 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와, 모두 전문 선수 같네. 하지만 저희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충분히 잘 준비했어. 그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무대에 오르기 전 피부에 태닝 오일을 발라야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3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남자 시니어 부문 예선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 와!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61세가 저런 몸을? 완전 괴물이네. 30대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7가지 필수 포즈를 차례대로 했습니다.
10년간 자연에서 만든 근육은 정말 달랐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심사위원들 표정을 보세요. 강철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로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희 차례였어요. 다음 김영희 선수. 영희가 무대에 오르자 어머나 58세 맞아? 완전 여신이네. 관객들이 더욱 열광했어요. 영희의 우아하면서도 건강한 몸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장되네. 손에 땀이 났어요. 여자 시니어 부문 발표. 3위 박미경 선수, 2위 이순자 선수, 그리고 1위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영희 선수. 와, 영희가 1등을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축하해.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남자 시니어 부문 발표. 이번에는 제 차례였어요. 3위 최건우 선수, 2위 한서봉 선수, 그리고 1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철수 선수. 와, 관객석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저도 1등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61세의 보디빌딩 챔피언이 된 거예요. 시상식. 금메달을 받는 순간.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대박. 나이는 정말 숫자구나.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계속되었어요. 대회 우승 후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1세 보디빌딩 챔피언 부부라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몸을 만들 수 있었나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헬스장에서 시니어 트레이너로 일해주세요. 트레이너라고? 네, 시니어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강철이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으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대회 이후 헬스장의 50대, 60대 회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희망이 있네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트레이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분이었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시작해봐요. 1개월 차는 기초 체력 다지기로 워킹 20분 매일 하기, 맨몸 스쿼트 10개 3세트, 벽 팔굽혀펴기 10개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5회 3세트. 3개월 차는 근력 운동 도입하여 가벼운 덤벨 운동 추가, 머신 운동 위주, 유산소 운동 30분. 6개월 차는 본격적인 웨이트를 시작하면서 바벨 운동 도입, 강도 점진적 증가, 영양관리 교육을 하였다. 결과는 체중은 85kg, 78kg 감량되고 혈당 개선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근육량도 20% 증가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박준호 씨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경험이 쌓이면서 시니어만의 특별한 운동법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첫 달부터 둘째 달까지는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했어요. 관절을 천천히 돌리고 펴주는 동작을 15분씩 하고 숨이 살짝 찰 정도로 가벼운 운동을 20분, 기구 없이 몸만 쓰는 기본 운동과 중심 잡기 연습을 했죠. 셋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기본 힘을 기르는 시기였어요. 헬스장의 안전한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며 운동했고, 일상생활 동작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들을 했습니다. 허리와 배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도 중요했고, 조금씩 더 힘든 운동으로 바꿔갔어요. 일곱째 달부터 12째 달까지는 본격적으로 힘을 기르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령이나 막대 같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무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여러 근육을 한 번에 쓰는 운동 위주로 했어요. 사람마다 다른 맞춤 운동 방법을 만들고 먹는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지금까지 기른 힘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단계였어요. 가끔씩 운동 방법을 바꿔가며 지루하지 않게 했고, 등산이나 수영 같은 재미있는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평생 계속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면서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5년간 시니어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69세 김순자 할머니는 심한 골다공증, 허리 디스크가 있었어요. 6개월 후 골밀도 30% 개선, 허리 통증 사라지고 1년 후에는 마라톤 완주 성공하였고, 70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운동 후 근력 증가로 증상 완화되고 현재는 헬스장에서 가장 성실한 회원입니다. 65세 정미경 할머니는 우울증, 무기력증 심하였고 운동 후 자신감 회복, 밝은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현재는 시니어 운동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운동이 약보다 더 효과가 좋네요. 의사들도 놀라는 변화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경험한 변화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력 운동은 골밀도 증가에 도움이 되고,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 개선에, 규칙적 운동은 호르몬 밸런스 개선 효과를, 성취감은 우울증 완화, 그리고 사회적 활동으로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어요. 여전히 현역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저는 78살이고 영희는 75살인데 여전히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해요. 예전보다는 무게를 줄였지만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가슴을 밀어내는 운동은 70kg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은 100kg 정도 하는데 폼은 예전보다 더 완벽해졌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숨이 차는 운동과 몸을 부드럽게 펴주는 운동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요가도 하고 수영을 일주일에 2번, 가벼운 등산도 해요. 토요일에는 15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단체로 운동해요. 재미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해요. 일요일은 완전히 쉬는 날로 정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벼운 산책만 해요.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나이 드신 분들,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살에 시작해도 몸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몸은 적응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두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작은 변화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운동을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 먹는 것도 같이 신경 쓰세요. 근육을 만드는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물도 많이 마시세요. 가공식품은 줄이시고요. 다섯 번째, 즐겁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작은 성과라도 스스로 축하해 주세요. 78세인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80세 보디빌딩 대회 도전. 80세에도 대회에 나가볼까? 좋아, 해보자. 아직도 도전 정신이 살아있어요. 시니어 운동센터 설립. 우리만의 시니어 전용 헬스장을 만들어보자. 현재 준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시니어 맞춤 기구, 전문 트레이너 양성, 건강 관리 통합 서비스. 책 출간 계획도 있어요. 우리 경험을 책으로 써보자. 78세 몸짱 할아버지의 운동 비법. 곧 출간 예정입니다. 부진 양성을 위해 젊은 트레이너들에게 시니어 운동법을 가르쳐 주자. 라는 주제로 매월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49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61세에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고 78세인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큰 깨달음. 인생은 60부터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건강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시니어 여러분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78세인 저도 아직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시니어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힘이 있어요. 경험의 힘, 끈기의 힘, 그리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힘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 말이죠. 저희 부부처럼 49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아니, 60세, 70세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계단 한층 더 걸어 올라가기. 스쿼트 10개 해보기. 공원에서 30분 걷기. 단백질 음식 더 먹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6개월 후, 1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일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건강한 몸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78세 몸짱 할아버지가 보장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